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리뷰할 때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시즌1 때 달달하게 연애했던 준하 닉순에 관한 영상은 겨울정원 익준 송화에 대해 만든 동영상 수보다 적었었습니다. 스리생 시즌1 리뷰를 할 때 준하 닉순에 대한 리뷰가 적어서 차별하냐, 비둘기 커플 싫어하냐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번엔 이 커플이 위기라서 그런지 시즌2는 준하 닉순에 대해 마음이 많이 가네요. 시즌2 위기의 커플 준하 닉순. 아니, 이제는 헤어져 남남이 된 준하 닉순. 이들은 과연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즌1 마지막에 준하니 익순에게 붙였던 택배가 반송이 되면서 시즌2에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암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준하는 익순과 커플 반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익순이가 싫어하는 걸 알고는 반지 대신 블루투스 이어폰을 줬습니다. 반지를 줄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리고 영국에 가 있던 익순에게 반지를 붙였지만 반송까지 되었고요. 익순이 전 남친을 잊을 만큼 준하니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좋다고는 안 했죠. 전 남친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던 익순입니다. 익순의 전 남친은 5년 정도 만났고요. 이때도 익순은 결혼에 마음이 없었지만 남자가 결혼하자고 밀어붙여 익순이 허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집에 갔는데 익순이 보고 남자 잡아먹을 사주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가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죠. 남자가 익순과 헤어지기 위해 엄마 핑계대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치홍이 이익준에게 전달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치홍이는 마음이 변했으면 변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애도 아니고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익순이 준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는 말로 오매불만 기다리고 신경 쓰던 준하에게 상처를 주는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익순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는 이후에 이야기해 볼게요. 준하과 익순의 장거리 연애는 전화통화가 전부였고 준하이 익순에게 맞춰주는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던 준하에게 익순이는 자신이 인종차별당해서 기분이 안 좋다 합니다. 또 준하이가 환자 때문에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익순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영상통화를 하기 전에 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표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하는 순간 웃는 모습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영상통화가 끝나자 준하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익순이 교통사고가 난 후 준하는 오늘 푹 쉰 후 런던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익순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며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하는 준하입니다. 그 후 익순은 익준과의 통화에서 준하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익준이는 준하의 여자친구가 이기적이고 준하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했었죠. 그 말을 들은 후 하루 종일 고민한 익순인데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이별 통보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로 그녀는 작정하고 준하 오빠와의 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익순이었습니다. 혹시 세경이니? 라는 말에 익순은 참았던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간 말은 하지 못하고 배려하고 참아왔던 준하의 그 한마디에 익순이는 더욱 가슴 아팠던 거겠죠. 그제서야 익순이는 준하 오빠가 세경이를 많이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익순에게 내색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 준하의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한 가지를 이때 알게 된 겁니다. 익순이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반지 같은 거 싫다고 한 익순. 준하는 반지를 영국으로 보내는데 익순이는 결혼이 싫지만 준하는 결혼이 하고픈 마음을 비추었고 무엇보다 익순은 영국에 갈 때부터 헤어짐을 예상한 대사가 있었죠. 익순이는 준하에게 시차가 8시간이면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며 서로 오해하고 싸우겠죠. 그러다 헤어지겠죠 라고 했는데요. 영국에 가기 전부터 익순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전 남친을 만나기 전부터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걸 보면 무슨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하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익순이는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라 준한 오빠에게 아픈 자신의 상황까지 알리는 건 더 짐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을까요? 또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익수는 준한 오빠가 원하는 커플 반지도 못 받아준 걸 의식해서일까요? 이전 남친에게 어이없는 이별을 당한 후에 생긴 방어 기제가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 스타 커플 최무룡 김지미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을 정도로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말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말이죠. 지금 준한 익수는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죠. 비둘기 커플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둘은 이전과 다르게 사소한 오해 같은 거 없이 더욱더 단단해져 결혼까지 꼴이 날 것 같은데요. 허선빈이 안 본 지 2주가 넘었다며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어떡하죠 교수님? 이라고 물어봤고, 송아는 기다려보라고 계기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둘 다 헤어질 거라는 마음만 없으면, 둘이 엄청 떨어져 있는 것만 아니면 그냥 있어봐. 그럼 계기가 생기더라고 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송아의 대사까지 잘 보셨나요? 이 말대로 용성민과 허선빈은 소원해진 관계에서 다시 만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용성민은 여친 허선빈이 있는 율제병원에 다시 오게 됩니다. 얼떨결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죠. 송아가 말한 조건 2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계기. 이 2가지는 준한 익순의 초기 연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익순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준한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준한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익준의 집에서 며칠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익준과 준한은 같이 집으로 가지만 익준이는 콜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준한 혼자 익순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때 도둑으로 오인한 익순의 돌려차기에 얻어맞기까지 했죠. 준한은 그 집에 묵게 되면서 이른 아침에 울린 전화를 받는데 휴대폰을 놓고 간 익순을 위해 버스터미널까지 직접 가서 전해줬었습니다. 이때 준한이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가, 오빠랑 연애하자 라며 심쿵 고백을 했었죠. 이렇게 비둘기 커플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준하는 익순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전화기를 보며 익순이한테 전화해볼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하는 아직까지 전 여친을 못 잊는다고도 말했었죠. 그리고 한동안 반지를 계속 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지를 빼긴 했지만요. 그럼 익순은 어떨까요? 아픈 바람에 유학을 마치기도 전에 돌아온 익순이, 그 시기에 남친과 이별한 동생 익순이 때문에 익준은 걱정이 되어서 창원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둘이 밥을 먹는데 익준의 폰에서 준한이 전화번호가 찍히는데 익준은 전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피하고 익순이는 물을 쏟아버립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익순은 준한을 아직까진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익순이 준한을 못 잊은 결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익순은 전 남친하고 헤어질 때 반년 정도 불면증에 시달렸고 살이 5kg가 빠졌다고 했는데요. 익준이가 우리 동생 괜찮은 거지? 라고 물어보니 지용이는 다 돌아온 것 같다며 슬슬 웃기기 시작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콩국수 먹는 장면에선 오빠 익준이가 방울토마토를 가져가면서 장난을 먼저 걸었던 거고, 생선구이 먹을 때도 떡국을 먹을 때도 익순이가 먼저 장난을 걸며 스스로 웃기려던 장면은 없었습니다. 예전 비둘기 파다닥 하는 손장난 같은 그런 식의 발금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지용의 말대로 익순이가 회복이 되었다면 먼저 장난을 쳤겠죠. 익순은 여전히 이별해서 회복이 안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익준이가 익순에게 간 수치가 올랐다고 했는데요. 창원은 고향이고 엄마 밥을 먹고 쉬면 건강이 좋아질 만도 한데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남친과 헤어졌을 때 다이어트 없이도 5kg가 빠졌었다는 말에서 유추해보면 익순은 아직까지도 준한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준한 익순은 서로에 대한 마음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미 한 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재테크도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죠. 한국에 온 익순은 율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익준의 차에 타 있는데 익준은 엄마 영양제를 방에 놓고 왔다며 올라갔습니다. 이때 맞은편 택시에서 준환이 내리고 그는 익준의 차를 보고선 다가가는데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일까요? 준하는 익순을 못 보고 돌아서 버렸죠. 근데 이 장면을 몇 번씩 돌려봤는데 틴팅이 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준하는 익순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준한 익순이 사귈 때 준한이가 헛것이 보인다고 했었고 익순이는 밝게 헛것입니다 라며 다가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준하는 익순을 헛것으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제학이 불러서 가는데 준하는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익준이 차를 봅니다. 분명 익순인데 내가 잘못 봤나? 라며 뒤돌아봤겠죠. 준한 익순이 응급실 앞에서 어른 키스를 했던 달달했던 순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걸 복선으로 본다면 당시 여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불은 여전히 꺼져 있는데요. 응급실 출입구 이곳은 겨울 정원이 백허그를 할 때 하트 모양이 연출되었었고 평소 때는 하트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겨울 정원이 사귀기 전에는 원래 이 모양이었었는데요. 사귀고 나서는 완전 하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한을 본 익순은 흐느끼고 익순이 쪽으로 다가가던 준한이 돌아서는 순간에 여기 예전에 꺼져 있었던 불이 켜졌습니다. 키스할 때 꺼졌었던 등이 어두운 미래를 암시했다면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인 거죠. 준한 익순도 곧 완전한 하트 모양으로 바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준한이가 익순이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을 텐데요. 작가는 이미 가능성을 깔아놓았죠. 익준이가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지만 현실에서 친구가 내 동생이랑 사귄다면 보통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동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 동생이든 여자 동생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동생이 친구와 사귀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익준이 입장이라면 여동생 남친으로서 준한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익준이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거겠죠. 익준은 동생이 준한이와 헤어졌기 때문에 모른 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끝난 상황인데 이때 익준이가 괜히 나섰다가 아픈 동생 곤란해지고 친구와도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밴드 노래 중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라는 부분을 이익준이 불렀는데요. 준한이도 노래를 불렀는데 중요한 단어인 이젠 잊기로 해요는 익준이만 불렀습니다. 마치 익준이 준한에게 이젠 잊으라고 노래로 대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익순이가 한국에 온 날 공항까지 마중 나갔던 익준. 웬만하면 창원에서 검사 받을 텐데 검사 결과 안 좋으면 준한이고 나발이고 바로 입원이야 라고 하는데 익순이는 우주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익준은 우주 대개 삼촌이랑 친해 라고 합니다. 대개 삼촌은 대게 잔뜩 사갔었던 준한이를 말하죠. 익순이가 조카 우주를 만나는 순간 우주는 준한에게 터미네이터 고모가 한국에 왔다고 알려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익순이가 우주를 만날 수 없는 거죠. 익순은 오빠 익준에게 검사 받는 동안 촌스럽게 문 앞에서 기다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익준은 안 그래, 내 방에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실 코앞에서 기다리는 익준이었죠. 익준은 익순에 대한 마음이 보통남매 이상인데요. 익준이가 간담체외과를 선택한 이유도 동생 익순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에 있는 익순이를 보려고 자주 내려가면서 다른 장소, 다른 옷, 다른 음식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걸 연출한 것도 있겠지만 아픈 동생에 대한 각별한 익준의 동생바보다운 면모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준하는 도제학과 닭다리를 두고 티키타카를 하는데 무심코 준한이는 닭다리 익순이도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제아기가 놓치지 않고 익순이요? 라고 하자 뜨끔했던 준한이 익준이라고 했어? 라고 우깁니다. 도제학은 세상 어딘가에 익순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의 준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을 줄 누가 알아? 라고 합니다. 이 장면 왠지 복선 같은 장면처럼 느껴지네요. 익순이가 율제병원에 오게 되고 도제학이 이 익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라며 준한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익순이 지구 반대편에서 왔나봐요. 익순이가 우리 병원에 있어요. 라고 준한에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이 징조는 익준이가 동생 익순에게 자주 찾아가 밥을 같이 먹을 때 간 수치가 안 좋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익순이 건강이 조금 더 나빠지면서 율제병원까지 오게 되고 도제학이 익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오두방정을 떨고 준한에게 알리면서 준한과 익순의 재회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모형같이 큰 닭다리를 같이 뜯으며 준환의 병원 생활에서 티키타카로 나름 활력을 주고 있는 도제학인데요. 이번에 도제학이 큰 건수 하나 물어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외로움을 부쩍 많이 타는 준환이는 곧 프로포즈 준비한다는 정원에게 나도 같이 살면 안 될까? 라고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준환. 이제 준환의 외로움에 마침표를 찍고 곧 익순과의 재회로 다시 알콩달콩 장면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